일이 없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보통 아침을 콤프라이트로 해결하는데요. 빨리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간편해서 좋습니다. 혼자 사는 초반엔 아침을 꼬박 챙겨 먹었는데요. 계속 부지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부지런 유통기한은 한 달이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저는 아직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비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갚고 싶지만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모아둔 돈으로 소파를 살까 건방지게 잠깐 고민도 했지만 1년 더 거실 바닥 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최근에 샤워 타월을 샀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바꿔야 할 소모품이 많아지는데요. 제 몸도 30년 이상을 써오니까 고장나는 곳들이 많아집니다. 요즘 많이 아픈 어깨랑 허리만이라도 새것이 됐으면 하는 망상을 가져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굶주린 배를 채워줄 시간입니다. 짜파게티는 원래 예의상 2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상식에 맞춰 행동해줍니다. 밀가루로 배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저는 보통 주말에 청소를 하는데요. 곳곳의 허물들을 정리하며 주말맞이 청소가 시작됩니다. 먼저 세탁기를 돌려줍니다. 독립하면서 필요한 가전을 몇 가지 샀는데요. 그중 하나가 삼성 Z 청소기입니다. 평생 유선 청소기만 써오다가 무선 청소기를 써봤는데 처음에 신세계였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은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삼성 Z 추천합니다. 일반 강력, 초강력이 있는데 초강력은 배터리도 많이 닳고 쓸 일이 거의 없고요. 강력으로만 집안 청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도 청소기를 돌리는데요. 그래서 슬리퍼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침대를 바꿨습니다. 둘째 조카가 뱃속에 생겨서 침대를 바꾼 누나가 저한테 가져가라고 했어요. 원래 쓰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 침대를 바꾸니까 잠자리가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특히 매트리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쓰던 거는 손님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친구한테 집들이 선물로 받은 식물인데요. 요즘 제가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지 많이 시들었어요. 앞으로 신경 많이 써줘야겠습니다. 건조기도 여기서 처음 쓰게 됐는데 앞으로 무조건 필수템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메뉴는 저번에 남긴 닭꼬치랑 김치만두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다. 부동산은 어쨌든 우상향할 거라는 상향론자가 있는 반면 언젠간 버블은 꺼지고 폭락할 거라고 말하는 하락론자도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말에 모두 동의를 한다. 하지만 꾸준히 부동산이 우상향해왔다는 역사는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투자도 바로 부동산이다.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 특별한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된 나의 계기는 좀 특별하다. 3년 전 나는 누나의 신혼집을 방문해보고 막연하게 나도 새집이 갖고 싶어졌다. 새집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큰 환상이 씌워진 것이다. 마침 내가 살던 동네에 청약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덜컥 신청을 했는데 웬걸 붙어버렸다.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도 새 아파트에 살게 되나? 라는 막연한 마음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때부터인 것 같다. 내가 소비를 줄이게 된 계기가 말이다. 어쩌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더욱 악착같이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여태껏 저축했던 돈과 추가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모았던 돈으로 겨우 잔금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청약이 당첨되고 잔금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에도 매진했다. 수많은 부동산 카페를 가입해서 정보를 얻고 자산 형성에 있어 필수 도서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서적과 나아가서 부동산 경매까지 공부했었다.
부단한 내 노력으로 집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게 너무 기뻤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도중 알게 된 재밌는 점이 있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부동산이라는 큰 시장에서는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다는 거다. 비슷한 금액으로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 소위 알아주는 곳에 갈 수 있었다. 동시에 당시 내가 입주할 시기에는 지방 신축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났었고 우리 동네는 마이너스 피가 4, 5천은 기본이었다. 난 입주 전부터 내 돈에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손해를 입은 기분이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싶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현재는 마피 회복은 물론 분양가보다 적게는 7, 8천, 많게는 1, 2억 정도가 뛴 곳도 있다. 요즘 분위기로 보면 더 올라갈 것 같다. 광역시나 특히 수도권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미분양 사태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를 겪고 또 요즘같이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를 동시에 겪고 나니까 앞서 말한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걸 짧은 시기지만 몸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내가 요즘 집값에 대해 느끼는 점은 사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싼 곳이 많다. 그렇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모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집값 거품이 심해서 언젠간 폭락이 올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차를 좋아하는 나는 아마 좋은 승용차를 하나 뽑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다방면의 재테크와 투자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재테크와 투자의 기본은 저축이 기반돼야 하지만 저축만 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절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요즘 드는 생각은 내 자산의 90% 이상인 부동산의 비중을 계속 낮춰야겠다는 생각이다. 언젠간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더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 몇 달간은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 중이고 적게나마 투자를 하고 있다. 인생은 짧다. 눈 깜짝할 사이에 30대 중반이 된 것처럼 또 눈 깜짝할 사이에 60대, 70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수입이 없어질 그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절약하고 투자한다.